자, 계속해서 막강 30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중에 조변 시행까지 뭡니까? 우리가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 마무리 짓고 그다음 뭡니까? 계속해서 86페이지 신고 사항 나오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우리가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은 우리가 8개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읽어본 자료 그대로 보면 돼요. 인적사항, 지급일, 돈에 관계되는 거, 지급일자 막 적어야 돼. 신고하지요. 실제 거래 가격 나오죠. 실제 거래 가격. 그죠? 여기서 우리가 원래 계정안 되는 거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뭡니까? 우리가 비규제 지역에 6억 이상 주택하고 그리고 투기 가열 지구하고 조정 지역에 그죠? 3억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는 뭐다 말입니까? 주택 거래 시에는 뭡니까?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예정 시기 그죠?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제대로 공부합시다. 주택이면 주택. 주택에는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 안 합니다. 금액이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반드시 투기가열지구라든지 조정지역 안에 3억 초과가 아니고 이상 그 밖의 지역은 뭐다? 6억 이상이지 초가 아닙니다. 6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예정 시기가 우리가 신고사항이고 그리고 이것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투기가열지구에 9억 초과 시에는 뭐다? 우리가 이건 이상 아닙니다. 초과 시에는 객관적 뭐다? 증빙자료, 자금 조달에 대한 뭐다? 객관적, 9억 초과 시에는 뭡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투기가열 주간에 9억 초과 시에는 뭐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 즉 자금 조달 계획서, 그죠?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거 봐야 되는 것은 요것도 중요하죠. 개공에 의한 중개시입니다. 중요한 거는 개공, 거래 당사의 직거래가 아니고 개공에 의한 중개시에는 뭡니까? 개공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소위 말해서 인적 사항이죠.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가 개공에 의한 중개시 뭐다? 신고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개공에 의한 중개시 신고사항.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 당사의 직거래 시에는 이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뭐면 되겠죠? 거래 당사의 직거래 시에는 이 사항이 신고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뭐예요? 개공의 중개 시에만 요 사항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럼 당일날 이걸 어떻게 구분하노? 김강사. 문제에서 그걸 아마 명시해 줄 겁니다. 거래 당사의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뭐다 개공에 의한 중개라는 걸 명시합니다. 만약 하나 거래 당사의 직거래라는 전제를 달았을 경우는 뭐예요? 반드시 밑에 신고사항에는 개공의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니겠지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신고 방법은 뭐다? 전자와 방문 신고 다 되고. 그 대리 신고만 대리 신고. 그죠? 그 대리로 신고, 대리 제출. 대리로 제출.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도 이 자금 조달 입주 시기를 만약에 대리로 제출했을 경우는 뭐다? 며칠 이내입니까? 바뀌었다 그랬죠? 25일입니다. 이제는 그죠? 작년까지만 30일인데 25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현재까지 괜찮죠? 잘 돌아가지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우리 PD 고생 많아요. 자, 대리 제출, 대리 제출.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거래 당사가 본인들이라든지 계공이 직접 제출 안 하고 대리로 제출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개인의 대리하고 법인의 대리는 다릅니다. 개인의 대리는 뭡니까? 거래 당사자의 뭐다? 자필 서명이 있는 뭐다? 위임장에다가 거래 당사자의 뭐다? 신분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신분증 사본. 그죠?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에다가 신분증 사본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고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은 뭐란 말입니까? 법인은 뭡니까? 법인의 인감이 첨부된 뭐다? 위임장하고 법인인감 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 증명서입니다. 법인의 인감이 날인데 위임장에다가 법인인감 증명서입니다. 이게 대리 제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공에 의한 대리 제출이지. 계공에 의한 뭐다? 대리 제출은 소공만이 가능합니다. 소공의 뭐다? 신분증. 그죠? 소공의 신분증. 이때는 원본이겠죠. 소공 자신이 지가 대리로 제출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원본이겠죠. 여기 중요한 거는 고용인이라 해가지고 다 계공을 대리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대리 제출 못합니다. 반드시 고용인 중에서도 중개 보조는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계공을 대리하여 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실거래가를 계공을 대신하여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런 정도도 눈여겨봐둘 만한 내용이고. 갑자기 이것도 생각났는데 우리가 신고사항은 이건 좀 보시면 그 외에 뭐 권리에 관한 것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났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신고 절차는 뭡니까? 필증은 지체 없이입니다. 필증은 지체 없이, 그죠? 필증은 지체 없이고.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뭐냐면은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알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라든지, 그죠?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하나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다? 뭐냐겠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보통 농지증을 발급받고 허가증을 받으면은 뭐 생략되고 의제되는 건데, 자,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배워 가십시오. 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든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게 뭡니까?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 토지를 뭡니까? 소유권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지, 실거래가 신고하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면 되겠죠? 실거래가 신고는 네가 얼마의 가격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가격에 대한 것이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증은 농지라든지 토지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뭐다?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지 가격하고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을 뭡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든지 허가증을 교부를 받더라도 실거래가 신고는 다시 하라 그 말입니다. 되고 있나? 실거래가 신고는 우리가 다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농지증을 발급받든지 허가증을 발급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그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제재입니다. 제재. 우리가 원래 야심작이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재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재 바뀌었습니다. 제재.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제재는 뭡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고 권리 취득 가액에 그죠? 권리 취득 가액에 뭐예요? 100분의 5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뭡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작년까지 뭡니까? 요겁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미제출했는 경우 그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미제출했는 경우는 3천만 원 과태료고 그리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해제 신고한 자 그죠? 이거 원래 신설을 쓴다. 이거 원래 신설.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뭐다? 해제 신고한 자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죠? 거짓으로 계약자입니다. 즉 계약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매매도 안 되는데 뭐다? 매매됐다고 거짓 계약자 이것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뭐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뭐다? 계약이 체결됐다 하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해제 계약 거래 신고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자고 그리고 요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요거 거래대금 뭐예요? 지급 증명서 이외의 서류 그자 미제출자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이외의 서류 미제출 작년까지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뭐다? 미신고자 그리고 거짓 신고 요구자 방조자입니다. 다 500여 같은 원래 신설된 게 뭡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신고 그죠?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거래 신고 후 해제가 안 됐는데도 해제 신고한 자는 뭐다? 이건 3천만 과태료고 정상적으로 뭐다? 해제됐을 경우는 해제 신고를 해야 됐는데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원래 신설된 내용입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 이하의 과태료고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는 뭐다? 실거래가 신고는 뭡니까? 거짓 신고자입니다. 소위 말해 다운계약서죠. 소위 말해 다운계약서 그죠? 다운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 그죠? 다운계약서 쓴 자입니다. 여기 뭐다?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재가 3천만 원의 과태료, 500의 과태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3천만 원가의 과태료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천이고 그리고 해제 계약 거래 신고 후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됐다고 신고한 자 3천이고 그리고 계약 체결 자체 되지 않는데 뭐다? 거짓 계약 체결자 그죠? 이런 것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이외의 서류를 미제출했는 경우하고 미신고자, 거짓 신고 요구자, 방조자는 뭐다? 작년까지입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고 올해 신고된 게 해제 신고를 그러니까 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권리 취득가액 100분의 5의 과태료는 부동산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위 말해서 다운계약입니다. 고려 보시면 되겠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양이 방대하죠.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도 한번 봅시다. 정정 신청하고 변경 이것도 우리 원래 개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신설된 거. 자, 그것도 한 게 있습니다. 자, 양이 상당히 사실 실거래가 신고는 본강사의 야심작인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특강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하는데도 출제가 많이 나와 두문화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거 중심으로만 보셔도 충분하리라 믿을 정도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정정 신청하고 우리가 이거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정정 신청하고 우리가 변경 신고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거는 뭐다?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답니다. 그에 말해서 뭐다? 우리가 해제 신고, 그죠? 해제 신고는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제 신고 의무를 받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원래 새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공은 그자 개공은 뭐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개공이 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거래 당사가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는 반드시 해제 신고 의무자입니다. 원래 이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전부 다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을 뿐인데 원래는 뭐다 거래 당사자는 해제 신고 의무고 개공은 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고. 자, 정정 신청부터 볼까요? 정정 신청. 여러분, 정정 신청 그리고 변경 신고입니다. 일단 정정 신청은 뭐예요? 둘 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우리가 오타를 수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타 수정. 그리고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거래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뭐다? 우리가 정정 신청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정정 신청이 되지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의 뭐란 말입니까? 주민번호라든지, 그죠? 거래 당사자, 그리고 생년월일, 그죠? 주민번호라든지 생년월일은 정정 신청이 되나 안 되나? 정정 신청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정정 신청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 거래 당사자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는 정정 신청이 되지만 거래 당사자의 주민번호라든지 생년월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재신고를 해야 되지. 이건 정정 신청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밌고 그건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건축물 있잖아, 그자.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신청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정정 신청이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신청이 되는데, 그런데 그제 토지의 종류라든지 부동산, 그제 부동산 소재지라든지 부동산 집어는 뭐다? 이거는 정정 신청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정정 신청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그 정정 신청도 더 이상 뺏기고 싶어도 뺏기기 없습니다. 본 강사가 완벽하게 커버해놨을 겁니다. 이래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앞글자 그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뭐 바운딩의 공부, 시스템의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렇게 공부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도 뭡니까? 공부하고 그지요. 인생은 야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정통파가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누구 못지않게 여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행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 학원은 제일 처음 오면은 학원 먼저 들어온 줄 알아요. 안 옵니다. 어디 갑니까? 로또 복권집 갑니다. 그거 딱 사가지고 들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수업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학원 먼저 안 들어갑니다. 인근에 로또집을 배회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로또를 삽니다. 지금 아침에 좀 급해가 못 찾으면 기록 옵니까? 점심 때라도 오후에라도 찾아가지고 반드시 그걸 삽니다. 지금 거의 한 십몇 년을 솔직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제가 해도 최고 많이 됐는 게 1년에 한 두세 번 아니면 한두 번 5만 원짜리고 그 이상 된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인생하고 공부는 요행이 안 됩니다. 이래 살아가면 팔자입니다. 묻겠습니까? 그죠? 우리 큰 놈 맨날 합니다. 이제 얘가 이제 2학년인데 본과하고 남았는데 아빠 5년만 고생해라. 그러니까 6년 이제 뭐 지가 인턴부터 들어갔을 때는 지가 알아서 산답니다. 뭘 알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뭐 한편은 흐뭇합니다만은 뭐 합니다. 그 여동생 중2짜리 있는 거 지가 다 알아서 한답니다. 뭐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그만큼 그죠? 여행 있고 공부를 하고 인생은 여행이 안 됩니다. 참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 안 됩니다. 공부를 이렇게 정통파로 해놓으시면 돼요. 정통파로. 뭐 먼저 하겠죠? 정통파로 하시면 돼요. 그래 보시면 돼. 결국 정통파로 한다 해가지고 양이 많다거나 막 그 모든 걸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서 커버하지 않습니까? 살짝 생각을 해봐. 주소나 전화번호는 바뀌더라도 조세와 관계없잖아. 근데 그 사람의 인적 상황 있잖아. 성년월이라든지 주민번호 바뀌어버리면 막말 세금이 막말로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하고 2가구 2주택 3주택 다르듯이
주민번호하고 생년월일은 정정 신청이 안 되겠지요. 이거는 재신고, 다시 신고 다 해야 되지. 정정이 안 되겠지요. 건축물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정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조세 체계가 바뀝니다. 소재도 강남권 소재지하고 건물 한 개 사이즈마다 강북하고 같겠어요. 그 소재지, 부동산 지번은 정정 신청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변경신고는, 이것도 이러면 돼요. 변경신고는 뭡니까? 이건 등기 신청 전입니다. 변경신고는 뭐다?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됩니다.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 쌍방이 합의로 다 해야 돼요. 쌍방이 합의로 해야 되고. 변경신고 이래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전에 관계되는 거 있잖아. 그죠? 금전에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변경신고입니다. 금전에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변경신고입니다. 당일날 이건 정정신청 사항이냐 변경신고사항 물으면은 원래 내기 어려운 게 워낙 개정안이 많고 신설된 게 많아가지고 10문항 내면 이게 채택될란가 어쨌든 그래도 랜덤으로 막 추첨하니까 안 나온다고 반응 하니까 출제 확률이 작다 뿐이지 준비는 다 해야 되겠죠. 일단 금전에 관계되는 건 정정에 관계없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금전에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변경신고지 정정신청 관계없습니다. 나의 수강생만 보너스 완사십니다. 이건 막연히 외화제끼만 이거 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또 금전에 관계되는 건 변경신고다 이름 알아면 되지 굳이 앞글자 다 따가지고 헷갈릴 필요 있습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수라든지 공동매수라든지 물건을 그죠? 물건을 취득시입니까? 제외는 그죠? 제외는 변경신고가 됩니다. 근데 추가나 교체는 변경신고가 안 되고 그는 재신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동매수시 매수인의 일부가 제외됐다든지 공동물건시 물건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됩니다. 즉 추가나 교체는 변경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A 50% 지분, B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지금 매수했다 가정하자. 그런데 A가 50%인데 B가 25, C가 25로 한 명이 추가됐다. 이거 변경신고 되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체도 안 됩니다. A 50이고 B가 빠져쁘고 C가 50이다. 이것도 변경신고 안 됩니다. 이것도 변경신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추가나 교체도 한다 이 말이야. 추가나 교체도 변경신고 안 되고 제외단 말은 뭡니까? A 50이고 B 50인데 A가 100을 다 한다든지 그죠? 빠져쁘고 B가 빠져쁘고 또는 A가 빠져쁘고 B가 100을 다 했는 경우는 제외는 변경신고 돼도 추가나 교체는 변경신고 안 된다. 그래 보시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샷아웃 될 겁니다. 그럼 변경신고도 그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특강대기 빼야 되지만도 조금은 더 해주고 싶은 심정에서 자꾸 하고 싶은데, 신고 가격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원래 또 신설당하겠습니다 신고 가격에, 우리가 검증, 우리 신고 가격에 검증, 그리고 보고, 그죠? 조사, 열어봅시다. 우리가 가격의 검증은 뭡니까? 가격에 검증 체계 구축, 그리고 가격에 적정성 검증, 그죠? 그리고 가세 자료 활용입니다.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은 누구겠어요?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은 국장이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은 시군구. 가세 자료 활용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입니다. 관할 세무. 중요한 건 이거죠. 가격의 검증 체계는 국장인데 시군구 틀리겠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신고관청이고, 가세 자료 활용은 관할 세무관청이고, 조사는 요게 우리가 원래 신설된 겁니다. 조사는 그죠? 조사 이게 신설된 게인데 국장이
직접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또 신설됐습니다. 신고 가격의 조사는 뭐다? 국장이 직접 신고 간청하고 공동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게 우리가 원래 신설이 됐다고 보고. 보고는 뭐다? 보고는 우리가 신고 간청은 뭐다? 시도에, 그죠? 시도는 뭐다? 우리가 국장에, 그죠? 보고. 시도는 국장에게 보고입니다. 이것은 매월 1회, 그죠? 매월 1회. 그런 거, 이런 정도. 검증하고 조사 보고인데, 뭐, 그나마 나올 만한 것은 매월 한 번 뭐자, 시도가 국장에게 보고한 이런 정도. 그리고 원래 신설된 것은 국장이 뭐다, 신고 가격을 신고 간청하고 공동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국장이 뭐다, 직접 신고 간청하고 공동으로 조사 실시할 수 있다. 그런 정도도 눈여겨봐둘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포상금이요. 포상금. 그죠? 포상금 봅시다. 자, 봅시다. 포상금. 그죠?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포상금. 자, 이 포상금도 보시면은, 좀 칠판이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포상금. 그죠? 자, 포상금. 자, 포상금. 그죠? 자, 봅시다. 포상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의 포상금은 다르다 그랬죠?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하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의 포상금은 다르죠? 우리 포상금은 우리가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게 2개월 이내입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뭐다? 2개월 이내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보면 돼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답니다. 그래 일단 보시면 큰 무리는 없었고요.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 자, 자, 봅시다. 포상금 지급 사유하고, 맞지? 그리고 포상금 지급 사유보다 지급 조건, 그지? 지급 조건. 우리가 책에는 제가 자료를 그대로 조문을 발췌하는 것이고, 지급 금액, 요래 우리가 정리해보면 조금 더 안 맞겠나 싶으나, 그리고 뭐 좀 그대로 봐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인강을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드린 이 필기 내용만 다 아시는 것도 안 말입니다. 제가 적어드린 필기 내용의 한 50%만 소화시켜도 당일날 속된 말로 70, 80 나오고 중개법령 및 실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땡겨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포상금 지급 사유입니다. 뭡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지급 사유는 무등록 개공, 부정등록자, 그리고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인데,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사유의 포상금 지급 사유는 뭡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그죠?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죠?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자, 이 친구들을 신고하면 뭐다?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이고, 그리고 토지거래 있잖아. 토지거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토지거래를 뭐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구역을 받은 자,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죠? 허가받은, 그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요게 포상금 지급 사유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는 이 사유 외에는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줘요. 즉, 외부법에 의한 신고 같은 거 안 해도, 신고하지 않은 자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사항에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하고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신고한 자, 이것만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지, 뭐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있잖아, 실거래가 신고를 미신고한 자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준다 이 말이야. 생식적 말이 안 맞잖아. 실거래가 신고 미신고했다, 속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거래가 신고 등기 필증, 등기 못 넘어가잖아.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자기가 아쉬워서 신고하겠죠. 그죠?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거짓으로 한 자하고 거래 신고 후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신고한 자. 이 사항만 실거래가 신고 사항 중에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지, 위반 사항 중에서. 나머지는 위반 사항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준다 하는 거. 지급 조건은 뭐다? 가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급 금액은 뭐단 말입니까? 가태료 부과금액의 20%입니다. 가태료 한도는 뭐다? 1천만 원입니다. 한도는 뭐다? 1천만 원입니다. 뭐 먼저 겠죠? 지급 조건은 가태료 부과시고 지급 금액은 가태료 부과되는 금액 20%인데 맥스는 뭐다? 1천만 원이고, 토지이익을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검사가 그죠? 공소 제기라든지 기소유예, 그죠? 검사가 공소 제기라든지 기소유예 처분 시 이런 경우는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이야. 꼭 이것도 형이 확정돼야만이 포상금 주는 거 아니겠지요? 지급 금액은 뭐다? 이건 50만 원. 실거래가 위반, 허가고 위반에 대한 포상금은 전부 다 50만 원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때는 뭐다? 이행명령.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세요.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는 포상금 주겠다 이 말이다. 신고했는 그 자체만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포상금 지급 조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받아야만이 포상금 주고, 그리고 허가구역 자체를 허가 안 받고 부정한 방법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라든지 기소유예 처분했는 경우에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포상 금액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은 한돈 1천만 원이고 가태료 금액의 20%고 한돈 1천만 원이고 허가구역에 위반한 둘 다 포상금은 50만 원입니다. 고려 보시면 깔끔하게 됐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진 신고 시 가태료 감면되는 사유입니다. 이 뭐를 위반했을 때 가태료를 감면받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서만 있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다? 자진 신고 시 가태료 감면받는 사유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 신고 시, 그자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 신고 가태료 감면이잖아요. 가태료 감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없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그저의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여기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 중개법에는 뭐다? 내가 이렇게 뭐를 중개법 위반했잖아. 내가 자진 신고한다. 가태료 깎아주는 건 없습니다. 큰 틀 알겠죠? 이게 책 이런 말 없습니다. 공부하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했는 이런 자들은 자진 신고했을 때는 가태료 깎아주고, 외부법에 의한 신고를 자기가 자진 신고했을 때는 뭡니까? 가태료를 감해해 주는데, 재밌는 거는 뭡니까? 조사 시작 전은 가태료 전액 면제고 조사 시작 이후에는 뭐다? 가태료 금액이 100% 오십니다. 자, 보시면은 조사 시작 뭐다? 전에는 뭡니까? 전액이 감면되고 조사 시작 후입니다. 조사 시작 뭐다? 후는 뭐다 말입니까? 가태료 금액의 뭐다? 50%. 그죠? 가태료 금액의 50% 경감입니다. 50%가 경감이 된다. 이런 정도. 조사 시작 전하고 후가 다르겠죠? 조사 시작 전하고 후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이겁니다. 1년 이내에, 그죠? 3회 이상, 그죠? 3회 이상 뭐다? 자진 신고 가지고 경감 받잖아요. 1년 이상의 3회 이상의 뭐다? 우리가 가태료를 자진 신고 경감 받았다. 이때는 제외입니다. 이 말은 상습범이다 해가지고 더 이상 감면 안 해주겠다 이 말이야. 이 친구는 상습범이라 해가지고 더 이상 감면을 안 해주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면제 또는 강경을 받은 경우는 뭐다? 면제를 안 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3회 이상의 가태료를 자진 신고 가지고 경감 받은 경우는 가태료 경감 안 해줘요. 제외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됐고. 다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리가 특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공부를 제대로 뭐 그냥 넘어가면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본 강사가 생각보다 뭐
열심히 사는 놈은 아니지만 또 강의만큼은 나름대로 퍼펙트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냥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맛봅시다. 뭡니까? 이것도 부동산 거래계약서,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있잖아, 그죠? 작성 실무도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작성 실무도.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서브 또 특강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커버해도 진짜 7080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런 강의가 어딨노? 이런 강의가 200시간, 300시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열 몇 시간 정도만 들어버리면은 7080을 바로 나오게 하는 게 나의 능력입니다. 100% 커버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듣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실무입니다. 정규 수업을 하실 경우에는 뭐다? 제가 서실 가져와가지고 양실 가져와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시험 나올 만한 거 중심으로 감아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대한 작성 실무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 유형이 그자? 자,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거래 신고가 그죠? 우리 거래 신고 대상이 뭡니까? 거래가 뭡니까? 분양권, 그죠?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거래는 뭐단 말입니까? 이거는 부가세가 제외겠나 포함이겠나? 이거는 뭐다? 부가세가 포함입니다. 부가세가 포함, 그죠? 포함이고 그 밖에 거래, 그죠? 그 밖에 거래잖아. 그 밖에 거래는 뭐다? 부가세를 포함이가 제외겠나? 이거는 부가세 제외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집합 건축물인 경우 집합 건축물인 경우 뭐다? 이건 전용 면적만을 기재합니다. 집합 건축물인 경우 전용 면적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그죠? 그 밖의 건축물은 뭐다?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시험에 잘 뺏깁니다. 이런 거. 즉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연면적을 기재하는 틀립니다. 즉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을 그 밖의 건축물은 뭐다? 연면적을 기재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우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집합 건축물 그리고 외국이잖아. 외국인. 외국인은 그자? 외국인은 매수 용도하고 뭐다? 국적도 다 체크하거나 기재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은 이 매수 용도하고 국적을 기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은 매수 용도하고 국적을 기재하라 이 말이고 그리고 요거 종전부동산 란이 있습니다. 종전부동산 란은 뭐다? 이건 입주권만 기재입니다. 요거 종전부동산 란은 뭐다? 입주권만 기재지 분양권은 종전부동산 안에 기재 안 합니다. 왜냐? 종전부동산 말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야. 실물적인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입주권은 뭡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야. 그러면 결국 기존에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토지를 소유자가 있잖아. 그 물건, 그 건물을 부숴서 새로 올리는 것이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종전부동산은 뭐다? 입주권만 기재하지. 분양권은 종전에 부동산, 실물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맨 땅에 뭐다? 건물을 올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무 땅이고 나무 그제 택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양권이잖아.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뭐단 말입니까? 기존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만 기재하지 분양권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실무도 아마 얼추 아마 시험에 나올 거는 잡아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막강 뭡니까? 31. 그죠? 막강 31.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PD 따라와요? 따라오지? 물어볼까요? 자, 보시면 돼요. 자, 막강 30일, 그죠? 자,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뭐예요? 취득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것도 타이틀 잘 봐요. 외국인 등이잖아.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외국인 등이니까 외국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개인, 법인 다 포함입니다. 뭐 먼저 겠죠. 그래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이야. 이건 뭡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의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그죠? 그리고 권리 있잖아. 분양권하고 입주권, 그죠? 분양권하고 입주권이가 그죠? 부동산 이 권리, 취득에 대한 권리. 그 취득 등, 취득은 뭐다? 오로지 소유권에,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만,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만 우리가 취득시, 그죠? 소유권에 대한 취득만 우리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한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취득만. 그럼 결국 우리가 양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외국법에 대한 신고를 안 하겠죠. 오로지 취득 시에만, 그죠?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니까 그런 것들 알아놓으시고. 외국인으로 보는 정의입니다. 다른 건 공부할 거 없고 외국인으로 보는 정의에는 이것도 이 법의 취지부터 아시는 게 낫겠지, 그죠? 이 법의 취지부터. 자, 이 말은 외국인들이 뭐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유하는 현황이라든지 또는 토지 같은 경우는 네 군데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 허가구역 같은 건 중요한 거잖아. 그런 것들 허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뭐다? 보유하는 현황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현황을. 맞잖아. 대한민국 땅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런 데 같은데, 이거 외국이 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안 되니까 신고를 별도로 하고 또 허가구역을 별도로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외국인만 해당됩니다. 외국인 등만. 외국인으로 보는 정의는 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라든지 자본금이나 의결권, 임원과 사원의 뭐다? 반수라든지 뭐다? 반액 이상입니다. 반수나 반액 이상이 뭐다? 외국에 속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뭐다? 이건 외국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최근에 나왔는 게 외국 정부라든지, 그죠? 외국 정부라든지 뭐 국제기구,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외국인 등으로 보겠다. 뭐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다음, 외국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법하고 구역이 다 같습니다. 토지 취득 시 뭐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그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상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고 뭐다? 생태경관, 그죠?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고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뭐 먼저 하겠죠?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온 것은 이미 이래 보시면 됩니다. 법하고 구역이 다 같은데 유일하게 자연환경보존법에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고 생태경관보존지역이다. 잘 보시면은, 자 봐. 이거는 그러니까 오로지 토지 취득 시에만 허가를 받습니다. 건물의 취득 시에는 허가 받는 거 없어요. 토지 취득 허가인데 상당히 요청이잖아. 군사 맞잖아. 이런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야. 문화재 맞잖아. 그러니까 해인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8만 대 같은데 뭐 외국인한테 그걸 허가로 안 묶어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수도 나부터 신고로. 그럼 막 그 행사 땅을 다 사무지 가지고 옵니까? 나 8만 대장경 몰라요. 이거 사면 골치 아프잖아. 그지? 그 친구들한테는 이 8만 대장경 아무 관심 없다니까. 군사시설 파주 땅 다 막 사무지 땅. 나 땡크 싫어요. 내 앞으로 지나가지 말아요. 쌓고 막 이런 골치 아픈 거야. 고도 이런 거 다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골치 아픈 거야. 야생, 뭐 천년기념 이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지역엔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고, 자연환경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 그지? 생태경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고 요충지니까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야. 토지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외부법에서 그도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뭡니까? 신설된 내용도 원래 한 게 더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겁니다. 자, 토지 취득 신고입니다. 토지 취득 신고.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뭡니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겠죠. 계약 외에, 그죠? 계속 보유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 그죠? 계약 외에 계속 보유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계약에 의한 취득은 뭡니까? 계약에 의한 취득은 뭡니까? 체결 1로부터 60일, 계약일은 뭐다 보니까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뭐다? 6개월. 계속 보유는 뭐다? 우리가 이거는 변경된 날로부터 뭐다? 6개월입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0일, 6개월 이거 잘 냅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뭐다?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과태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과태료지 벌금 아닙니다. 왜? 신고는 어디 합니까? 시군구에 신고한다 이 말이야. 시군구에 신고하는데 시군구는 형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그지? 형벌은 뭐다? 법원밖에 못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허가구역 있잖아, 그죠? 이 허가구역에다 위반했잖아. 이 허가구역에 대한 위반은 뭡니까? 허가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뭡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구역. 그럼 이거는 와 형벌이냐? 이렇습니다. 만약에 허가구역 위반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 허가구를 위반했다 알잖아. 강남구에서 캅 안 합니다. 강남경찰서에 넘기쁩니다. 고발해 풉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허가는 뭐다? 토지 전담, 아마 경찰서는 뭔가 형사계, 우리가 강력계, 그리고 생활진흥팀 이렇게 있으면 아마 이런 경우는 생활진흥팀에서 아마 커버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형사계는 살인사건들, 보안계는 주로 미성년자 상대들을 하고 어린애들, 그리고 강력계는 뭐다? 성인범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 보시면 되잖아요. 형사계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통 짬뽕을 하는 것이 생활진흥팀입니다. 민생 이런 것들은 만약에 허가구역 위반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에서 경찰서 고발했다 이런 경우는 아마 강남경찰서 생활진흥팀에서 한다.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해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다? 형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고에 대해서 위반은 뭐다? 허가에다 위반은 이렇게 형벌을 받지만 신고에다 위반은 뭐다? 시군구에서 커버합니다.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과태료입니다. 신나게 공부해놓고 계약으로 뭔가 외국인 취득했을 때 위반했다. 300만 원의 벌금이다. 틀려요. 그런 거. 과태료고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규정이니까. 계약에 의한 취득에서는 뭡니까? 요거는 매매, 교환, 증여. 계약에는 뭐다? 상소, 경매, 그리고 우리가 판결 이런 것들, 합병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계약 외에 한 취득이고, 계속 보유는 뭐다? 국적 변경입니다. 국적 변경. 재밌는 거 여기서 시험에 나온 이겁니다. 여러분. 자, 매매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실거래가 신고는 내국인만 실거래가 신고하나, 외국인도 실거래가 신고하나, 외국인도 실거래가 신고하잖아. 그럼 결국 외국인도 뭐다? 매매 계약은 뭐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이 말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외부법에 한 신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매매로 취득했을 때 뭡니까? 맞잖아요.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잖아. 이런 경우는 뭡니까? 외부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미신고인 뭐다? 500 이하의 과태료다 이 말이야. 500 이하의 과태료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이 말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매매시 신고해야 될까? 아이가 신고를 안 했다. 이때는 뭐다? 외부법에 의한 뭡니까? 계약에 의한 신고가 아니고 이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니까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실거래가 미신고 500 이하가 들어오지 외부법에 의한 미신고 있잖아. 매매 계약에 의한 미신고인 300에 의한 가태료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왜? 현재 외국인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큰 거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래 신설 내용이 이겁니다. 계약 외에 의한 취득에서 뭡니까? 건축물에 있잖아. 그죠? 건축물의 신축, 재축. 건축물의 뭐다? 신축, 재축 뭡니까? 우리가 또 다 새로 신설된 겁니다. 건물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게 원래 신설됐습니다. 이것 때는 계약 외에 의한 취득으로서 우리가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이게 신설됐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 재축, 증축, 개축했을 때도 계약 외에 의한 취득으로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정한 우리가 공부가 한꺼풀 더 올라가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계약으로 취득했다, 계약 외로 취득했다, 계속 보유에 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래 물으면 차라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묻겠어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뭐 증여로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건물의 재축에 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약에 한 취득이구나, 이건 계약 외에 한 취득이구나, 이거는 계속 보유에 의한 취득이구나. 여러분들이 독해가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새로 도입된 게 건축물의 신축, 재축, 증축, 개축도 뭡니까? 계약 외에 의한 취득으로서 우리가 신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꼭 좀 알아놓으시고. 이건 계약 외에 의한 취득이니까 위반 시는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 자, 고려 보시면 신고 간청이나 허가자는 뭐다? 시군구입니다. 자치구만 해야 된다. 고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큰 무리 없습니다. 허가를 위반하실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가 되려고. 다음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그죠? 요것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뭐단 말입니까? 시군구는 뭡니까? 시도는 뭐다? 국장에게, 그죠? 이거는 뭐다?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거는 뭐다? 1개월 이내에 뭐단 말이요? 우리가 통보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즉 시군구는 뭐다? 신고 간청은 시도는 국장에게 뭐다? 1개월 이내에 통보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1개월 이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즉 신고 간청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에 통보고 통보를 받은 시도는 뭐다?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인데 이거 2개월로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1개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시도는 뭐다?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야. 통보. 둘 다 통보야. 통보. 그죠? 통보. 그게 좀 중요합니다. 통보. 고래 보시면 무리는 없으실 거야. 자, 좀 쉬었다가 뭐다? 막강 테마 32.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의 마지막 파트인 뭐다? 토지 거래 허가제. 이것도 양이 좀 제법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요걸 좀 쉬었다가 막강 32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